사람이 많지 않은데 아무래도 원치 않지만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 모여주셨으니까 이 참석하신 분들 회사로 간단하게 회사 소개 및 MF테크 회사 소개 및 제품 소개. 이게 그 뭐지? 마음의 소리가? 네. 거기에서 좀 우리 제품 관련해가지고 좀 설명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교육을 하게 됐는데 정확하게 어떤 그 교육이 필요한지 그거는 그냥 제가 유추를 좀 해봤는데 이제 제조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생산이나 이쪽에서 하면 될 것 같고 저희 쪽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제품이 어느 쪽에 사용이 되는지 그런 쪽을 설명드릴 수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하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슬라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1시간 내로 완료하도록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내용은 간단하게 회사 개요, 그 다음에 면역, 그 다음에 주요 거래처 및 납품 실적, 그 다음에 주요 생산 품목 및 파트 넘버링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증 및 인증서 교육 하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MF테크는 2003년 1월 25일 설립이 됐고 약 한 20년쯤 넘어가는 그런 상태고 위치는 원래 이제 저희 그 경기 테크노파크에 있다가 한 1, 2년인가 있다가 쭉 현재 공장으로 지금 이전이 된 상태고 여기서만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품목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용 필터, 저희 회사는 필터하고 필터 하우징, 그다음에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회사고요. 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장비나 그다음에 뮤티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직원수는 35명, 약 35명이고. 네, 여기서 보실 거는 저희 설립 연도,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조를 위해서 이제 압력용기 특정 점 제조 필증이 있다는 거, 그냥 공장 등록이 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우리 아스메 유스탬프 인증 취득해서 미국 쪽으로 압력용기 제작해서 납품할 수 있다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주 거래처 및 납품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커스터머는 여기 이제 이름들은 아마 다 익숙하실 거예요. DID는 대성산업가스, 그다음에 원익홀딩스, 그다음에 기본 필터 쪽 관련한 업체고, 그다음에 가스 쪽에 에어프로덕트, 한양ENG, 영창케미칼, SKMP, STI, JBNS, 린데, TNFC, 하나플랜트. 이제 이게 저희 회사 속에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좀 크고, 그다음에 제조 쪽 관련된 업체 이 위주로 좀 넣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엔드유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커스터머 쪽에 우리 제품을 납품을 하면 그 제품들이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TSMC,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엣지와 이런 그 케미칼 업체나 그 다음에 팹이나 이런 쪽으로 이쪽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납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들은 그 필터, 스피드, 헤더, 그 다음에 서스 싱글 하우징, 서스 멀티 하우징, 플라스 하우징, 필터, 그 다음에 프레셔 베셀들, 그 다음에 탱크, 캐니스터, 그 다음에 퓨리파이어 칼럼, 원익 쪽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힛 익스체인저, 그 다음에 헤파 필터 하우징, 볼러 하우징, 이런 종류들을 저희가 제조 생산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어제 제가 보내드린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산업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상식적으로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보내고 난 다음에 만들어봤는데 우리가 주로 메인으로 하는 쪽이 이제 세미컨덕터 반도체 쪽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그다음에 그거하고 연결된 그다음에 케미칼 업체들, 그다음에 거기 가스 업체들, 이렇게 좀 네 가지로 좀 분류를 해봤고. 그 다음에 시장 가장 큰 그 반도체 쪽 보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웨이퍼라고 하는 그 웨이퍼 원판이 있는데 사진은 없는데 그 원판 베이스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런 뭐 TV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이쪽에 들어가는 그 글래스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웨이퍼는 우리가 이제 이 자연 상태에서 그 실리콘이라는 그 재질이 있는데 이 자연 상태에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원소 중에 하나예요. 이제 모래에서 추출이 되는데 거기에서 자연 상태의 실리콘 같은 경우는 좀 불순물이 많아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인굿을 만들고 그 인굿을 절단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제 웨이퍼라고 하는 그 200mm, 300mm 그 원판에다가 그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가 이 팹이에요. 이거 너무 그다음에 웨이퍼 제조사는 뭐 지금 일본 업체들인데 이 순서가 이제 세계 뭐 1, 2, 그 순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일본 업체들 신엔츠 뭐 저도 못 들어본 업체인데 이번에 조사하면서 봤는데 그다음에 글로벌 웨이퍼스 미국 회사고 그다음에 실트론 대만 회사가 그렇고 그다음 우리나라에는 SK 실트론이라는 그 회사 하나밖에 지금 현재는 없어요. 익숙하니까 뭐 대충 아실 것 같고 SK그룹 쪽에서 내셨고 그다음에 팹을 보면 이제 여기가 이 웨이퍼를 공급받아서 실제 이제 반도체 칩을 만드는 그 회사예요. 보통 이제 패브리케이션 팹이라고 부르는데 삼성전자 다들 아시고 그다음에 인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우리가 다 알고 마이크론 뭐 도시바 등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래가지고 반도체는 크게 두 종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보통 우리가 아는 그 PC나 모바일에 들어가는 램, D램.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에도 D램하고 그 다음에 뭐 랜드 플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PC에 들어가는 그 D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저장 장치 있죠, USB, 그다음에 뭐 SDD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CPU, GPU 또는 이제 핸드폰에서 CPU 역할을 하는 AP 이런 것들을 비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이런 그 삼성이나 뭐 인텔이나 이런 거 SK 이런 데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 팹 같은 경우는 뭐 D램도 생산하고 그다음에 그 비메모리도 생산하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주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해요. 아까 말씀드린 삼성도 비메모리 해요. 그러니까 지금 비메모리 같은 경우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TSMC가 1위잖아요. 네, 격차가 되게 좀 많은데 TSMC가 약 한 60% 가까이, 그다음에 삼성이 한 15%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 세계 1, 2위고 그다음에 페미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팹이 없어요. 이 회사들은 설계만 하는 회사들이에요.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거 퀄컴, 브로드컴, 그다음에 엔비디아, 뭐 AMD, 애플 뭐 이런 업체들이 그 페미니스 업체라고 여기는 설계만 해요. 그다음에 설계를 해서 여기는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설계를 안 해요. 여기서 설계한 거를 위탁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DB하이텍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생산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패키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그쪽에 관련된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원인 뭐 CNG, SJ, 한양 뭐 이런 데가 있고요. 그다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글래스 베이스다 보니까 글래스 업체 이제 코닝, 옛날에는 삼성 코닝이라고 있었는데 코닝, 그다음에 아사히 글래스 등 이런 업체들 글래스가 이제 삼성, SDC,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데 그다음에 대만에 이제 CSOT, BOE 이런 업체로 글래스가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이런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관련된 우리 그 장비 업체는 원희홀딩스, 뭐 DMS, 그다음에 FNS 등 이렇게 있어요. 다 들어보신 업체이고, 그다음에 이제 케미칼 업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케미칼 업체는 뭐 우리가 아는 듀폰, 동진세미캠, 그다음에 ENF 테크놀로지, 뭐 솔브레인, SKMP, YC캠, C사, TOK 이런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 그 팹 쪽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 그게 이제 DIG, 그다음에 에어포스트, 프락스웨어, 린데 등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다 저희하고 이제 여기 이 장비 업체라든지 이런 케미컬 업체, 그다음에 가스 업체들은 저희하고 연관들이 다 있는 그런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주요 생산품 하나하나씩 이제 볼 텐데, 첫 번째로 이제 스키드하고 멀티하우징. 스키드 요거는 이제 뭐 현장에서 아마 다 보셨을 텐데, 이제 좀 제가 지금 설명을 적어놨는데,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스키드들은 가스 쪽에 사용이 돼요. 그다음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팹 쪽에 크게 들어가고 있고,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이런 공장들이 세워지면 그 주변에 뭐 엔투라든지 에어 같은 경우는 되게 벌거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탱크롤이라든지 이런 그 바틀로 이렇게 쓸 수가 없는 정도예요. 그래서 아까 앞장에서 얘기했던 그런 가스 업체들이 그 주변만 2-3km 정도 근처에다가 공장을 지어요. 그래서 거기서 엔투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에어 같은 경우도 다른 뭐 저기 그 CD 생산 업체가 따로 있는데, 어쨌든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지하로 배관통에서 쭉 끌고 가서 팹 쪽에서 이 스키드, 이제 뭐 프리필드 파이널 필터 있잖아요. 이쪽 연결을 해서 이제 위층에 있는 뭐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유치라든지 그 엔투라든지 에어라든지 뭐 알고인데 수소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그쪽으로 공급을 해줘요. 그때 이제 그 실제 필요한 쪽, 그다음에 배관이 끌고 와서 생산 가스가 와서 이 중간에 이제 이 스키드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보통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도 막 있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1층 쪽에 있는 것 같아요. 1, 2층 쪽에. 그래서 배관을 끌고 오면 연결돼서 깨끗한 뭐 N2가 팹 쪽으로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인용받는 것들은 코샤라든지 KGS, 그다음에 때로는 뭐 이제 미국 쪽으로 나가게 되면 아시아 인용도 받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인정받을 때는 이 하우징만 받고 이런 배관이라든지 배부라든지 이런 쪽은 받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서스 멀티 하우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단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가스 쪽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케미칼 쪽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PCW라고 하는 프로세스 쿨링 워터라고 어떤 뭐 고온의 장비들을 식혀주거나 좀 그 열을 식혀줄 쪽에 쓰는 그 물쪽 하우징도 있어요. 제일 마지막 쪽이 이제 PCW 하우징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쪽이 케미칼이든 아니면 그다음에 가스용이든 멀티하우징 단품이에요. 마찬가지로 인증은 그 다음에 콜샤라든지 KGS라든지 아스메 필요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하우징 그 파트 넘버링인데, 이 얘기가 한번 나와서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까 해서 일단 좀 적어갖고, 이거는 이제 보면 형상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 멀티하우징이든 싱글하우징이든 보통 KA로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안에 숫자가 뭐 01, 02, 뭐 100, 200 하면은 필터 숫자가 몇 개가 들어가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라운드라고 하면 몇 라운드, 뭐 5라운드, 10라운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5라운드는 필터가 5개 들어갔다, 10라운드는 10개 들어갔다, 100라운드는 100개 들어갔다, 그런 거 표시하는 거고, A라운드 뒤에 숫자는 뭐 K면은 316에, 그 다음에 S면 304,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또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은 1, 2, 3, 뭐 4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필터 사이즈 10인치냐 20인치냐 30인치냐 그 차이고, 그 다음에 지금 성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D,
3, 7 이런 게 있는데 D는 더블 오픈 타입, 양쪽이 다 뚫려 있는 타입이고 3코드는 한쪽 막혀 있고 한쪽 뚫려 있는데 둘둘 오링 들어가는 거. 7코드는 뒤에 뿌리 있고 뭐 있는데 이거는 필터를 보면서 얘기에 대해서 일단은 필터 코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붙는 이 이제 숫자들은 노즐 사이즈 15면 15A, 20면 20A, 뭐 60면 60A, 80면 80A 이런 걸 보시면 되고 그 뒷자리에 들어오는 게 AR이면은 이제 이게 피팅 타입을 말하는데 AR이면 RF 프렌치, PW면 포트웰드 타입, 뭐 SF면은 세인터리 캐럴 타입 뭐 이렇게 해서 약자로 붙여놨고 그 다음에가 이제 오링 타입 HF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콜 쪽에 오링 사양 그 넘버링 그대로 따왔어요. 사장님이나 다 콜 출신이다 보니까 아까 HF는 내산 바이톤, H는 바이톤, 뭐 H는 TV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뒤에 이제 마지막에 붙는 것들은 거기다가 이제 인증 표시를 해주는데 뒤에 KOS 붙으면 산업 안전, KGS는 가스 안전, 그다음에 뭐 아스메 같으면 AS 뭐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파트 넘버링이 돼 있다는 거. 다음. 그다음에 소스 싱글 아웃인데 싱글 아웃인 같은 경우는 주로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다음에 제약, 그다음에 고압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쪽 우측에는 이제 플라스틱 하우징인데 우리 플라스틱 하우징은 3종이 있잖아요. 226 PVC 하우징, 그다음에 334 PP 하우징, 그다음에 334 PVC 하우징. 여기서 이제 앞에 붙는 226, 334 이런 것들은 필터의 오링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그렇게 불러요. 싱글 하우징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이냐면 주로 많이 쓰이는 데가 가스, CDA, 그 다음에 케미칼, 제어웨터, 그 디스플레이 외장비 쪽에 좀 외장비나 아니면은 설비 쪽에 가스용으로 이런 쪽이 많이 쓰여요. 그다음에 오링 타입으로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이런 그 기본적인 싱글 하우징 같은 경우는 둘둘둘. 그다음에 UPK S라고 하는 뭐 그런 싱글 하우징 같은 경우는 둘둘6. 그다음에 이렇게 큰 사이즈 같은 경우는 334.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이런 좀 특이한 형태들은 식품 제약 쪽으로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보는 이런 그 주문해서 쓰는 쪽 말고 이렇게 이런 타입 많이 가끔 봤잖아요. 이런 것들은 식품 제약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두꺼운 거면은 뭐 얘가 이제 고압 쪽에 쓰이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플라스틱 하우징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 외장비에 거의 다 쓰인다고 보면 돼요. 226 같은 경우는 뭐 게이워터하고 그 다음에 에처드용 산 쪽에 쓰이는 하우징이고 그 다음에 226 필터하고 334 필터용으로 지금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넘어갈까요? 요거는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우리 주문 형태의 싱글 하우징인데 용도는 아까 말씀드렸고 에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물 쪽으로도 쓸 수 있어요. 뭐 디아워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플라스틱 하우징은 그 플라스틱이다 보니 좀 약해서 고압 쪽에는 못 써요. 보통 5kg 이하 쪽에서 쓰고 고압 쪽에서 뭐 10kg까지 쓴다고 하면 물 쪽에도 이런 그 서스 싱글 하우징이 쓰여요. 보통은 저기 워터보다는 가스 쪽에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어 쪽에. 파트 넘버는 KA는 그냥 붙는 거고 AK도 붙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싱글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고정이에요. 01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앞쪽 그 멀티에서 보셨듯이 10인치냐 20인치냐 30인치냐에 따라서 이제 필터가 10인치짜리 기준이 이게 이제 10인치짜리인데 10인치 들어가면 이 정도지 20인치면 2배 30인치는 3배 이렇게 늘어난다. 이 볼 쪽에서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노즐은 여기 이쪽을 얘기하는데 여기가 뭐 8이면 2분의 1인치 10이면 4,3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싱글 하우징에도 더블 오픈도 끼울 수 있고 3코드도 끼울 수 있고 7코드, 8코드 다 끼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팅은 이쪽 그 노즐 피팅인데 이게 뭐 얘 같은 경우는 락이고 뭐 PT로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VCR로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플랜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웰딩 타입으로도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오링 되겠고 그 뒤에는 이제 어떤 그 문자가 붙어가지고 벤트 드레인이 83이다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41 기본 41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VD 08이면 벤트 드레인이
그래서 VD는 그 벤트하고 드레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가 6이면 83, 08이면은 8이면은 21, 10이면 43, 1이면 1인지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붙는 게 공란이면은 뭐 이제 뭐 HD 035에도 쓰고 G2면은 뭐 035에도 쓰고 뭐 이런데 우리는 그냥 G2 정도 아마 붙을 것 같아요. 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싱글 하우징에서 이제 용접 타입. 아까 얘기한 그 식품이나 제약 쪽에 쓰는 그런 용접 타입. 중을 사용을 안 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용접 타입이라고 불렀고, 용도도 이제 식품 제약용 쓰고, 이쪽 하우징들은 아까 그 하우징들하고 파트 넘버링은 좀 다르게 처음 시작을 SSH, PKH 이런 식으로 좀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SH, 그 다음에 숫자 나오면 10이면은 10인치, 20이면 20인치, 30이면 30인치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1, 싱글이기 때문에 그냥 1로 잡았고요. 그 다음 G하고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DMS 전용 하우징인데 딱 두 개만 잡았어요. 파트 넘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S101, C316, L, N 해가지고 요거는 DMS 쪽에 가장 많이 쓰는 그런 파트 넘버예요. 조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아까 KA01AK, 원지 316, S H13 그 파트 넘버가 동일하지. 근데 DMS 전용으로 파트 넘버를 아예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3340인데 뭐 DSKH 다시 뭐 40A면 40A, 50이면 50A. 그 다음에 우리 저렇게 심플하게 좀 만들었는데 뭐 DMS용 뭐 서스 하우징, 그 다음에 KN, UPK 이런 식으로 일단 해석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예전에 DMS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DMS가 저기 코벤트 걸 많이 써가지고 저희 경쟁사인데 중국 업체 그쪽 걸 많이 쓰다 보니까 거의 지금 많이 쓰지는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UPK 서스하고 UPKS 서스 하우징 파트 넘버를 볼게요. 이게 이제 폴에서 처음에 만들어진 파트 넘버 체계인데 이제 UPK 그러니까 334 필터가 들어가는 여기 이제 334 필터가 끼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226 필터가 꽂힌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원유 PTKH가 여기 폴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고 그냥 요거는 그냥 바뀌지가 않아요. 뒤에서 이제 얘도 바뀌지가 않고 원지우까지가 폴에서 나온 거고, 뒤에 이제 25A냐 40A일 때는 25를 붙이고 50일 때는 33을 붙여서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링은 뭐 H1J, H23 해서 뭐 TEV냐, EPDU냐 아니면 FFKM, 퍼플러 오링이냐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 다음에 UPKS 하우징에는 226 필터가 들어간 하우징인데 이건 UPKSK고 그 다음에 원지 똑같고, 뒤에는 17일 때 25A, 21일 때 32A, 25일 때 40A 이렇게 표기가 돼요. 그 다음에 오링은 그 다음에 인라인 우리 가스 필터, 얘네들도 그 라인 필터로 어떤 배관이나 배관 사이에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장비 쪽에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스 내에 공급되는 가스에서 파티클을 제거하는 쪽에 주로 사용이 되고, 인라인 같은 경우는 KJLF 시리즈하고 KSIL 시리즈가 있는데, 이제 KJLF로 들어가는 거는 필터가 이제 테프론 PP냐 아니면은 PF가 들어가는 거는 올 테프론, 그러니까 고온이라든지 이런 쪽에 쓰이는, 그다음에 특정 그 가스에 쓰이는 제품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PF 없는 GLF 뭐 9101, 8101 이렇게 들어가고, 만약에 PF가 들어갔다는 거는 필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PF 없는 타입으로 일반 필터로 들어가는 경우고, PF가 붙으면은 좀 좀 특정한 가스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은 쪽에 들어간다. 사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KJLF, 그 다음에 이거 없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8101 소유량, 그 다음에 9201은 좀 고유량. 그래서 그때 들어가는 필터가 8101짜리 이 파트 넘버가
내려지면 영업자원들이 MDY 이상 공업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V0이 들어가면 MCY 4493. 그 다음에 PF가 붙으면 또 다른 파트 넘버가 아마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붙는 게 커넥션 타입. VMM이면 VCR 메인 그 다음에 SM이면 락 타입. 그 다음에 BW나 TW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간 숫자는 모듈 사이즈. 8이면 2일짜리, 10이면 43짜리, 16이면 1인치짜리. 그 다음에 이 외에도 거기다 이제 플랜트도 붙일 수 있고, 다른 피팅을 붙일 수도 있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인라인 타입인데 좀 긴 타입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KSIL, KSIL PF. 아까도 여기 이제 PF가 붙는 거하고 안 붙는 거 그 차이는 그 특수가스라든지 그 다음에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PF가 붙고 안 붙고 해요. 그 다음에 K는 한국에서 만드는 제품이라고 그래서 앞에 K가 붙으면 대부분 한국에서 만드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폴 파트 넘버는 A로 시작을 해요. A, 01, AK 이렇게 시작하는데 폴 파트 넘버를 우리가 좀 그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앞에 K로 붙이면은 한국에서 만들었다 해서 K로 붙여요. KSIL,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01이면 10인치 1라운드, 103이면은 10인치 3라운드. 여기 10은 저기 필터 길이를 얘기하고 이 뒷쪽에 있는 1은 숫자는 필터가 몇 개가 들어갔나 그 숫자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1은 10인치 1라운드, 103은 10인치 3라운드, 201은 20인치 1라운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피팅, VMM, SM, PW, CW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파트 넘버가 KSIL, KSIL PF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1 하나 들어갔고, 그 다음에 플랜지니까 이 프리즈가 없네. 예, 25 어떻게 만들었지? ARF. 25 ARF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파트 넘버링 이 체계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 영업 사원들마다 이렇게 따는 사람마다 이렇게 살짝 다르다 보니까 이게 100%딱 맞지는 않더라고요. 또 만들어 놨으면 이대로 써야 되는데. 이사님 요거 끝에 나중에 S 붙으면 락피팅인데 이것도 요거 안 나와 있는데 혹시 그러니까 락피팅이면은 일단 SM 그 락피팅이 1인치면 SM16이고 16S가 다시 또 붙잖아요. S가 붙는 경우도 있고 또 SM8 같은 것도 안 붙잖아. 그래서 딱히 이거 붙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것도 그냥 이래로 일단 이것도 이제 피팅은 좀 무조건 우리가 리바이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SM 여기서 S가 여기서 붙는 게 아니라 16 다음에 S가 붙어야 돼. 그러니까 16 S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려면은 되게 복잡해져. 그래서 아예 그냥 SM12, SM16 이렇게 끝나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홀에서도 SM4S, SM6S, 그다음에 SM8 뭐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어떤 건 S가 붙고 어떤 건 S가 안 붙는데 아마 그 차이가 아마 있긴 있을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그렇게 분류할 필요는 없고 다 똑같거든. 그래서 SM8, SM6, SM12 이렇게 그냥 가는 것 같아. 뒤에 굳이 S를 안 붙이고. 그다음에 UPK PVC, PP 하우징. 우리가 이제 UPK PVC 하우징 같은 경우는 UPK TV로 해서 V일 때는 PVC 볼, C면은 PC 볼, 투명볼이에요. 얘는 이제 붙으면 PVC 볼이고, 그다음에 원주는 동일하고, 그다음에 이사가 붙으면 40의 유니온, 그다음 3회가 붙으면 50회, 40이 붙으면 65회. 요거는 뭐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표로 보든가.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오링, 제2A 제품 뭐 이렇게 있어서 오링 옵션이고, 뒤에는 VF면은 PVDF 유니온 넛, VF면은 PVDF 링 넛, VF면 드레인홀 결투 기획이 있는 그렇게 좀 체계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PP 하우징 같은 경우는 PKTU 이제 PP 하우징 같은 경우는 볼을 다운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볼을 업해서 설치하는 거꾸로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U는 볼업, D는 볼다운. 그다음에 마지막에 붙는 거는 PP면은 P가 붙으면은 PP가 붙으면 PP볼, 그다음 PC가 붙으면 투명볼에 PC볼 이렇게 들어가고 뒤에는 이제 동일해요.
그다음에 226 그 UPK 에이스 PVC 아우디 같은 경우는 UPK S C하고 V가 붙는데 C는 뭐 PC4, V는 PVC4. 그다음에 뒤에 숫자는 16이면 25A, 21, 32, 23, 42 이런 식으로 대부분 유사하게 돼 있어요. 앞쪽에만 살짝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과거에 몇 번 해봤던 우리 이제 그 필터 시스템인데 요 이제 파일럿 시스템이에요. 더 작고 뭐 좀 크고 한 차이인데 요거는 이제 실험실이나 뭐 이런 데서 간단하게 이제 어떤 케미칼 집어 넣어서 요거 이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필터링이라기보다는 어떤 유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A, B로 분리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폐 케미칼 이거를 그냥 다 버리면은 그냥 심플하게 버리면 되는데 얘가 너무 비싸 새거 살려면 그래 재활용을 하고 싶어. 그럴 때 뭐 세라믹이든 아니면 뭐 할로파이버 이런 그것도 필터라고 부르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제 분리의 개념의 세퍼레이션 필터예요. 그래서 나쁜 것들은 빼가지고 걸러서 버리고 그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계속 수단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면 돼요. 요것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영쪽에서 계속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케니스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 용액들, 특수 케미칼들을 보관하는 그런 용기인데 요즘은 안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많이 했었어요. 네, 저런 케미칼 탱크들. 정렬이 들어오고는 아마 거의 하지 않았을 텐데 정보정들 전에는 저것도 꽤 많이 했었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믹싱 탱크. 믹싱 탱크나 믹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그 제약 업체든 케미칼 업체든 반도체 케미칼 업체든 어떤 케미칼 업체든 어떤 그 약액을 만들어내려면 한 가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뭐 여러 가지가 섞여서 그 레시피가 걔네들이 그 회사의 자산인데 그때 원료를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 믹싱 탱크라고 보면 돼요. 근데 얘 자체로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이제 그 전기 들어가고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그 아지테이터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회전시켜서 하는 그런 거죠. 우리 같은 이제 탱크 업체에서는 그 아지테이터까지 들어가지 않고 여기 보통 아지테이터가 연결이 돼가지고 뭐 전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섞어주는 그런 그 프로필러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탱크만 만드는 거죠. 그 믹싱 탱크용 탱크.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현장에 사용될 때는 이 안에 이제 뭐 아지테이터로 전기해가지고 밑에 이제 프로펠러 같은 거 있어 이렇게 돌아가서 해서 어떤 원료들을 섞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탱크로 믹싱 탱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퓨리파이어 칼럼. 우리 원익 쪽에 들어가는 그 칼럼이고 얘네들은 그 가스용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앞쪽에서 멀티 하우딩이나 스키드 쪽에서 어떤 가스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M2가 그 가스 그 회사에서 제어를 100원 타고 내려와서 필터를 해서 통과해서 갔는데 필터는 그냥 파티클만 제거하는 거고 순도에는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이런 그 원리에 있는 이 퓨리파이어 칼럼 이 단품으로 되지 않고 얘네들이 장비 안으로 들어가요. 케이스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런 용기나 부품들하고 조합이 돼가지고 순도가 높은 그런 그 M2 가스들이 이제 그 장비 쪽이라든지 다른 쪽에 공급이 돼요. 이때 이제 퓨리파이어는 대부분 이제 보면은 가스 내 산소라든지 수분 제거 해가지고 순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 이사님 혹시 안에 들어가는 레진이 그 수분 제거인가요? 목줄? 수분 그 목줄이 가장 크지. 수분하고 산소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그 레진이付着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탱크는 예전에 우리가 한번 그 아스메 그 인증이 있을 때 그 삼성 쪽 영업해가지고 몇 대 들어간 그런 그 PSPI 탱크인데 저런 것도 제작했었다. 케이스하고 비슷한 그런 그 케미칼 제작 탱크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
그다음에 얘네들은 지금 원익 쪽에 우리 가끔씩 제작하는 헤파 필터 하우징, 그다음에 저도 헤파 필터 하우징 일종이고요. 우측에 있는 것도. 그다음에 블로어 하우징, 그다음에 히트 익스체인저, 열교환기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은 그 OLED 쪽에 인캡슐레이션 공격 쪽에 들어가는 그 장비 안에 들어가는 제품들이에요. 얘는 반도체 쪽은 아니고 디스플레이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헤파 필터 하우징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우리 사각형 그 헤파 필터가 들어가서 거의 헤파 필터 같은 경우는 그 우리 그 일반 폴에서 쓸 때는 그런 필터들보다 여과율은 좀 낮아요. 0.3 마이크론짜리 필터들이 들어가서 필터링 역할을 해주는 거고, 저 우측에 있는 필터 하우징 같은 경우 얘도 헤파 필터 하우징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외산 필터가 들어가요. 복스라고 이제 독일에 수입되는 그 필터가 들어가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국산 그 헤파 필터가 들어가고, 얘는 블로어 하우징이고, 블로어 하우징은 이제 이 안에 바람을 불어주는 그 블로어가 장착이 돼요. 아마 현장에서 장착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고, 제 같은 경우는 열경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제 기능을 하는데, 하나는 뭐 이제 가스가 될 수 있고 가스가 흘러가고 그 안에 가스가 가스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워터 라인이 있어요. 쿨링 워터 라인. 그래서 공원의 가스 부분을 이 쿨링 워터로 온도를 낮춰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열광기고, 원익 쪽으로만 지금 이 네 제품이 한 장비에 헤파 필터 2개, 그 다음에 블로어 하나, 열광기 하나 이렇게 구성으로 해서 우리가 납품을 하고 있어요. 헤파 필터는 브로우 하우징 전 후단에 들어가는 거. 저도 그 위치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헤파 필터 하우징 우리 뭐 파트 넘버링 보면은 이거는 뭐 다 외우기 있을 수가 없어서 이 표 보면은 대충 아마 다 알 거예요. 제일 앞쪽에 붙는 게 I가 붙는 게 있고 안 붙는 게 있어요. 그냥 SSG로 가는 게 있고 그냥 ISSH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I가 붙으면은 내부는 버핑 400 그 다음 외부는 400. 그러니까 I가 안 붙는 것 같은 경우는 요즘 거의 I가 안 붙어요. I가 안 붙는 것 같은 경우는 내부는 버핑 400 플러스 2P고 외부는 헤어라인에 버핑 80에 산처리하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없는 타입으로 거의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아이가 붙는 것도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 그 다음에 헤파 필터 하우징은 이런 모양이다. 여기 이제 아까 그 사각 필터가 들어가는 타입, 얘는 원형 필터가 들어가는 타입. 그리고 이제 외산이 들어가면은 외산은 뭐 1520, 1920, 그 다음에 1940, CRT는 저기 사각인데 어쨌든 저기 1520 같은 경우는 폭이 150에 200파이짜리에 높이가 150mm라는 뜻이고, 여기 1920 같은 경우는 폭이 200파이에 높이가 200이라는 뜻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1520 같은 경우 150파이에 20, 200, 19 같은 경우 200에 200, 그 다음에 19에서 1940 같은 경우는 200에 400, 길이가 400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520 같은 경우는 NW40 노즐하고만 연결이 되고, 1920은 IS63, 1940은 IS100, CREG는 IS160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V 제로가 붙으면 위에가 돔 타입, 그 다음에 V1 같은 경우는 위에가 플랫 타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플랫 타입이고 돔 타입은 이렇게 올라와서 경판 타입으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구성 필터는 뭐 H13, H13에 170짜리. 그 다음에 170은 가로 세로가 170이라고 해서 170이에요. 250은 250, 250. 그 다음에 두께는 다 150mm고. 그 다음에 310은 310에 310, 150.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기존까지 457이었는데 457이었는데 이게 610짜리가 요 근래 가장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170 필터, 작은 필터에는 NW40 그만큼 작은 용량이기 때문에 노즐 사이즈가 작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250짜리 IS63, 그 다음에 310에는 IS100, 그 다음에 457에는 IS160
610에는 가장 큰 사이즈는 IS 250짜리 그 노즐이 붙어요. 그다음에 뒤에 이제 V 같은 경우는 이제 버전 1이냐 약간 수정이 돼가지고 버전 1이냐 버전 2냐 버전 3냐 이렇게 해서 나가고, 그다음에 SFP는 뒤에 SFP가 붙으면 필터가 이제 2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싱글 필터 PTFE 재질의 싱글 필터가 하나만 들어간다. 그 다음에 SFG는 싱글 필터인데 재질이 글라스 파이버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현장에서는 P나 G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싱글 필터라는 뜻으로만 보면 돼요. 이 제품이 뒤에 이제 SFP나 SFG가 붙으면 얘는 필터가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공간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나머지 공간은 나중에 쓸 수도 있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퓨처에 쓸 수도 있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공간은 일단은 2개는 다 있어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블로우 형상이고 이 안에 이제 블로우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원익에서 조립해요. 우리 스컵은 아닌데, 근데 얘가 나중에 이렇게 장착이 되려면 이 브라켓이라든지 이 노즐 위치라든지 이렇게 잘 맞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직으로 잘 만들어놔서 현장 가서 안 맞아버리면 다시 회수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위 지적이 필수고, 아니면 한번 맞춰봐야 돼요. 맞춰보고 나가지 않으면 장착이 안 돼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얘 제외한 제품이 우리 블로우 하우징이라고 보면 돼요. 저기도 마찬가지 안에 있는 거는 우리 스쿠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아이가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이런 그 내부 푸처리 사양이 있고, 그 다음에 블로어 하우징 서스고, 그 다음에 블로어 응용에 따라서 8.9, 12.3, 100N, 250N 이렇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8.9N NW 사세요. 용량 작아 놓으면은 노즐이 작고 커지면서 노즐 사이도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버전 1, 2, 3번 옵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그 다음에 열교하기 다 똑같아요. 앞쪽에는. 그 다음에 힙 익스체인저라고 해서 이렇게 파트너 모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숫자는 뭐 725는 7에 25A, 7에 25A, 35A, 25A, 37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파트너블을 같이 만들었는데, 여기는 이거는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라서 원익에서 준 거예요. 가장 최근에 한 거고, 이게 이제 그 ISO 250짜리인데 파트너블 여기서 주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기존에 하던 그런 파트너블링은 안 돼 있어요. 지금 눕혀 있는데 제품은 이렇게 세워지면 돼요. 공간이 없어서 눕혀놨고, 여기가 아까 얘기한 그 TW 그 몰라인 쪽, 그 다음에 여기가 N1, N2 큰 놈들이 그 공기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기가 흘러가면서 이 안에 이제 물이 아주 이 튜브 쪽으로 해서 공기가 흘러가요. N1, N2로. 그때 T1, T2에서는 또 동일하게 이 튜브 바깥쪽에로 그 물이 순환하면서 계속 그냥 그물만 들어가면 계속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이 뜨거운 그 유체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차가운 물이 공급되고 나가고 해서 이 가스의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해주는 열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기 품질에서 제품 코드 분류로 한번 요청을 해서, 우리도 코드가 있다 좀 표현해드리기 위해서 좀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제품들, 물론 여기 또 안 쓰는 것들도 있는데 그걸 좀 기입을 해봤어요. 요거는 이제 그 이카운트 상에서 우리 박수현 대리 아마 볼 수 있을 텐데, 아니면은 제전 쪽에서 서스 S면 서스 싱글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PKS는 UPK의 서스, UPKS의 서스 이런 식으로 또 풀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키드는 스키드 그대로, 그다음 인라인은 인라인, INLI까지 해놓고, 칼럼 같은 경우는 COLL, 해파는 해파, 이거는 블로어 하우징, 서스 블로어, 서스 그다음에 뭐 익스체인저 이렇게 그냥 영수사로 대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보면은 이 제품이 뭐다는 걸 빨리 캐치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지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코드들이 보통 있잖아요. 뭐 탱크는 탱크, 뭐 시스템, MF 필터, 그다음에 KHD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 헷갈릴 때 요거 보시면 아마 참고가 될 거예요. 대신 우리는 저 코드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코드는 나중에 이제 제품 군을 분류할 때 그러니까 플라스틱 하우징 파트 넘버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PP를 찾고 싶어요. 얼마나 작년에 팔았는지. 그러면 UPK P를 치면 UPK PP 하우징에 대한 모든 파트 넘버가 다 뜰 거예요. 그 생산량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매출이 얼마인지 그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인라인 같은 경우도 파트 넘버가 하다 보면은 수십 가지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INLI만 치면 인라인에 해당되는 그런 파트 넘버들의 정보는 쭉 소팅이 될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하라고 우리가 저기 그 제품 코드 분류를 저렇게 해놨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제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아까 파트 넘버링에서 얘기했던 그 파트 넘버로 영업사원들을 파악을 해요. 제조모는 뭐라고 하면 잘 몰라요. 그냥 파트 넘버를 얘기해주면 그 제품이 어느 회사 쪽으로 들어가는 어떤 제품이라는 걸 아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리 특허 및 인증서인데, 우리 회사 소개서에는 열댓 장 있어요. 근데 그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만 몇 장만 좀 넣었는데, 그냥 그게 이제 ISO 9001, ISO 14001,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조를 하기 위한 안면문기, 제조는 필드, 그 다음에 공장 등록증,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실 텐데, 여기 이제 우리가 그 품질이라든지 제조를 위해서 필요한 그 특허 인증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 교육은 이 제품이,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이 어느 쪽에 쓰이고 어느 업체에 들어갔는지 이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새로 오신 분들 빼고는 파트 넘버링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정보장이라든지 영업사원들은 대충 알 텐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 있잖아요. 지금 저기 품질에 계신 분들, 그분들도 아마 저 부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대상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좀 도움이 그래도 되셨는지, 궁금한 게 풀리셨는지 모르겠고, 내가 요청한 거는 이게 아니다, 맞다, 또 이제 정과장이 혹시 이게 맞았는지, 아니면 네, 저는 두 가지 다 요청을 했는데요. 어떤 거였지? 저는 지금처럼 제품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했고, 그다음에 이 제품을 어떤 순서로 제작하는지. 어떤 순서를 제작하는지. 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박 차장이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는 알잖아요. 네. 정보장도.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제품 제작 플로우 차트라든지 제작 시방서라든지 그런 걸 하나를 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예전에 그 원익 거 그 제조 공정도를 살짝 만들어 놓긴 한 게 있긴 한데, 일단 그거는 참고할게요.